자, 이번에는 동사 시제 어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시제에서 일어나는 장음화 현상, 이걸 살펴보는데 축약모음을 가진 동사, 그런 동사의 미래 시제에서의 장음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음화 현상은 이제 우리가 10강에서 종합적으로 다뤘죠. 그러나 이제 미래 시제를 하면서 이 장음화 현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데 그 샘플을 이제 미래 시제 능동태 단수 1인칭에서 어떻게 장음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 능동태는 동사의 6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서 이 4가지만 사용하죠. 그래서 시제어간, 시제조성어, 연결모음, 인칭어미, 시제어간, 시제조성어, 연결모음, 인칭어미, 이 4가지 구성 요소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패러다임 동사는 이제 3개의 동사를 쓰는데 아가파오, 포이에오, 플레이로, 요 3개의 동사를 쓰는데 이 3개의 동사 모두 이제 축약모음이 들어있죠. 축약모음이 다, 요거는 알파, 요거는 엡실론, 요거는 오미크론, 이렇게 전부 축약모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동사들이죠. 자, 그래서 이 동사, 표제어 동사에서 오메가를 띄워버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현재 시제, 시제 어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전부 현재 시제, 시제 어간하고 미래 시제, 시제 어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 어간들을 이제 미래 시제, 시제 어간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시제 어간이 나왔고 또 미래 시제 능동태의 시제 조성은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줬고 또 인칭어미가 먼저 정해져야 이제 연결모음이 정해진다. 해서 인칭어미 미래 시제 능동태 단수 1인칭. 미래 시제 능동태 단수 1인칭 인칭어미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인칭어미는 요 3개 다 아무것도 안 쓴다. 전부 다 단수 1인칭들이죠. 전부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게 단수 1인칭은 전부 아무것도 안 쓴다. 자, 그럼 인칭어미를 아무것도 안 쓰는데 요쪽에서는 안 쓰면은 연결모음은 오미크론, 여기는 엡실론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미래니까 오미크론을 쓴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나만 인칭어미를 쓰지 않느냐, 보상해 주시오 하고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게 오메가로 보상을 받는다. 오메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뒷부분의 정리가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장음화 현상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장음화는 이 동사 시제 어간에서 3군데서 장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3군데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시제 조성어가 있다면은 이렇게 시제 조성어가 있다면은 모든 시제 조성어 앞에 여기에 모음이 있다. 시제 조성어 앞에 모음이 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음들은 장음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제 조성어들이 쭉 이렇게 있죠. 요 시제 조성어 있는 부분, 요 시제 조성어들 그 앞에 이렇게 시제어간의 끝 글자가 모음이 있으면은 요 끝에 시제어간 끝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시제 조성어가 있고 그 앞에 모음이 있으면 이 모든 모음들은 장음화된다. 그래서 알파나 엡실론이라는 모음이 있으면 에이타로, 오미크론은 오메가로 장음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바로 그 경우죠. 시제 조성어가 있으니까 그 앞에 모음은 장음화된다. 그래서 알파하고 엡실론은 에이타로 장음화된다. 에이타로. 그리고 오미크론은 이제 오메가로 장음화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시제 조성어 앞에서의 장음화 현상이고 이게 바로 미래 시제의 장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시제 장마, 이 장마 현상은 미래 시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미래 시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요걸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서만 요 앞에 모음이 장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제 조성에 있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이런 장마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장마가 일어나는 또 다른 두 곳, 요거를 살펴보면은 과거 시제 적두어고 현재 완료 복제어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어 간의 첫 글자가 모음으로 돼 있을 때, 저렇게 모음으로 돼 있을 때 여기다가 과거 시제 적두어 엡실론을 붙일 때는 엡실론을 요 앞에 붙이지 마라. 모음 충돌이 생기니까 엡실론을 붙이지 말고 요 모음을 장마만 시켜줘라. 그러면은 과거 시제 적도 엡실론을 붙인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하는 게 이 두 번째 장마의 경우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이렇게 시제 어간의 첫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됐을 때 요걸 복제를 할 때 요걸 알파를 한번 더 복제하면 모음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니까 요걸 장마만 시켜줘라. 그러면 요걸 현재 완료해서 복제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완료 복제할 때 이제 그런 장마 현상에서 요 세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래 시제의 장마의 경우는 이제 요 첫 번째 경우죠. 시제 조성 시그마 앞에서의 장마 현상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읽어보면 아가페이소, 그 다음에 포이에이소, 플레이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미래 시제 능동태 단수 1인칭의 그러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폐쇄음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폐쇄음 법칙은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미래 시제와 단순 과거 시제에도 이 폐쇄음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폐쇄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차단이 됐다가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폐쇄됐다가 다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이게 바로 폐쇄음입니다. 그래서 폐쇄음에는 이제 9가지 글자가 있는데 요 9개 글자가 폐쇄음입니다. 그래서 요 9개의 폐쇄음들이 시그마와 만나게 되면은 요렇게 변화한다. 요게 이제 폐쇄음 법칙이죠. 그래서 폐쇄음 중에 요 세 개가 시그마 만나면 요렇게, 요 세 개가 만나면 요렇게, 요 세 개가 시그마 만나면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 법칙이 바로 폐쇄음의 법칙인데, 요 세 가지는 뭡니까? 요새 요거는 이제 순음성 폐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 순자, 그러니까 입술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다시 터지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음해 보면 이렇게 하고 발음해 보면은 두 입술이 입을 딱 막았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순음성, 이 폐쇄음이 시그마와 만나면은 푸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하고 스가 만나면 푸시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가 푸스하고 발음을 해보면은 푸스는 푸시가 된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무스가 만나면 푸시가 된다. 푸스가 만나면 푸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발음을 해보면은 얼추 그거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만나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얼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 세 글자, 요거는 이제 구개음에서 공기를 차단했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소리. 그래서 크하고 스가 만나면 크시가 된다. 요것도 얼추 발음해 보면 비슷하죠. 또 그하고 스가 만나도 크시, 크하고 스, 흐스가 만나도 크시가 된다.
그래서 발음해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나 기억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드스, 요것들은 이제 혀 끝이 윗니하고 만나서 이제 음을 폐쇄했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요게 시그마 만나게 되면은 요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시그마만 남는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현상이 바로 이 폐쇄음 법칙인데, 그게 미래시제 능동태에서 이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시제 능동태의 시제조성어로 시그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제조성어로 시그마, 여기 이제 요 시그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시그마를 쓰고, 또 시제어간의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9개 폐쇄음 중에 하나가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P가 왔죠. 폐쇄음 P가 왔죠. 폐쇄음이 오게 되면 시그마가 이렇게 시그마와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프하고 스가 푸시가 된다는 거죠. 요 프하고 스가 합쳐서 이제 이렇게 푸시라는 음으로 바뀌게 된다. 요게 이제 폐쇄음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시제어간, 미래시제 능동태 요 시제어간 요 박스를 이제 요리로 옮겨봅니다. 시제어간. 그래서 시제어간의 끝 글자, 시제어간의 요 끝에 오는 글자가 요 9개 폐쇄음 중에 하나가 여기 시제어간의 끝 글자로 오고, 그 다음에 시제조성어 시그마가 오게 되면은 이제 요것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푸와 시그마가 만나게 되면 푸시가 된다. 그 다음에 흐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된다. 흐와 시그마가 만나면 크시가 된다. 자, 그리고 트드스와 시그마가 만나면은 그냥 시그마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시그마 만나면 요렇게, 요것들이 시그마 만나면 요렇게, 요것들이 시그마 만나면 요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칙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자음 9개나 되는 자음이 이 미래시제에서 이렇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숫자가 24글자입니다. 자, 거기서 모음이 7자. 모음을 빼버리면 이제 나머지 자음이 17자가 남습니다. 헬라어 전체 자음이 17개인데 그 중에서 이 9개 자음이 미래시제 시제어간의 끝글자로 오면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17개에서 9개라는 건 반이 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자음 중에서 반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미래시제 이제 시제어간의 끝글자로 오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미래시제 능동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래시제 중간태도 또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 폐쇄음들이 오게 되면 9개 폐쇄음이 오게 되면 요것과 또 문제가 되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시그마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9개 폐쇄음 중에 한 글자가 오게 되면 여기서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시제 능동태 중간태, 단순과거 능동태 중간태, 전부 미래시제 능동태 중간태, 단순과거 능동태 중간태,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고 이 9개의 글자가 전부 이 법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법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쇄음 변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럼 이 폐쇄음의 법칙을 미래 시제 능동태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동사는 이제 블랙포를 쓰는데 오메가를 띄워버리면은 요 나머지 부분이 현재 시제 시제 어간이 되는데 요 동사는 이제 현재 시제 시제 어간과 미래 시제 시제 어간이 동일하다. 그래서 블랙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줬고, 자, 미래 시제 능동태는 과거 시제 접두어 현재 완료 복제어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제 조성어는 시그마를 쓴다. 그래서 시제 조성어는 시그마를 쓴다. 그리고 연결모음과 인칭어미. 요 인칭어미가 먼저 정해져야 이게 정해진다. 그래서 인칭어미, 미래 시제 능동태 인칭어미, 미래 시제 능동태 인칭어미는 줄, 씨, 멘태, 은씨를 쓴다. 그래서 줄, 씨, 멘태, 은씨를 적용을 해줬고, 인칭어미가 결정이 되면은 미나 니로 시작하면 오미크론, 미나 니로 시작하면 오미크론, 기타로 시작하면은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이 되고, 여기 쓰지 않는 거는 여기서는 오미크론을 쓴다 이렇게 되죠. 오미크론을 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모음이 왜 나만 인칭어미 쓰지 않느냐? 보상이 달라. 그래서 오메가로 보상이 됐다. 자, 그리고 여기 원래 C였는데 이게 시그마가 이 모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똑같아지니까 다시 뒤에 와서 붙었다. 그 다음에 A, 오메네 때 누가 시그마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요게 보상을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오는 오위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왔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P하고 시그마, P하고 시그마, 요 P하고 시그마가 맞는 푸시가 됐죠. 이렇게 푸시가 됐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전부 P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요거 대신 요건 사라지고 이제 요것도 전부 지우고 요게 이제 푸시가 되는 거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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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이렇게 이제 요 폐쇄음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를 보면 블랩소, 블랩세이스, 블랩세이, 블랩소맨, 블랩세테, 블랩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 조성어 시그마가 이 푸시 요 글자 속에 이제 내장돼서 들어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제 어간이 생성돼 나올 때 또는 생성된 시제 어간이 변화해 나갈 때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으로서는 어근에서 어간이 생성돼 나올 때 아주 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생성된 어간이 변화해 나갈 때도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패턴을 살펴보고 또 두 번째 패턴은 약간 불규칙한 거. 이 과정이 약간 불규칙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유한 그런 약간 불규칙한 경우. 또 세 번째 패턴은 이 과정이 완전히 불규칙한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규칙 동사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패턴, 이런 규칙 동사, 어근에서 어간이 생성될 때 이 아주 규칙적인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생성된 어간이 변해 나갈 때 규칙적으로 변해 나가는 이 두 경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근에서 어간이 생성돼 나올 때 아주 규칙적인 그런 경우로서는 어근의 끝 글자가 이오타나 윕실론 이 두 글자로 끝났으면은 그런 것들은 아주 이 어간이 시제 어간이 생성될 때 어근에서 시제 어간이 생성될 때 아주 규칙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오라는 동사를 여기서
규칙 동사의 패러다임 동사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 리오라는 동사의 어근을 보면은 요 별 표시는 항상 어근이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근인데 어근이 지금 이렇게 윕실론으로 끝났죠. 어근의 끝 글자가 윕실론이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어근에서 이렇게 시제 어간들을 만들 때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근과 어간들과 이게 형태가 같고 또 시제 어간들 상호 간의 형태가 같은 거 이걸 우리는 규칙 동사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어근의 끝이 이오타나 윕실론으로 끝난 이런 것들은 이 어근에서 어간이 생성될 때 아주 규칙적이다.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축약동사. 축약동사는 이렇게 시제 어간의 끝 글자가 엡실론으로 끝나든지 알파든지 또는 오미크론이든지 이렇게 시제 어간의 끝 글자가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런 걸 우리는 축약동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축약 모음이 다른 모음들과 이렇게 만날 때 아주 규칙적으로 요 모음 축약 원칙에 따라서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 동사의 범주에 넣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또 폐쇄형으로 끝나는 거, 시제 어간의 끝 글자가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이런 걸로 끝나가지고 시그마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것도 아주 일사불란, 비록 불규칙이긴 하지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규칙적으로 착착 또 변화하기 때문에 이건 규칙 동사의 범주에 넣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프에서 이 블레프에다가 미래시제 시제 조성어 시그마가 합쳐서 P와 시그마 합쳐서 이렇게 푸시가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규칙 동사의 범주에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유음동사, 이 유음동사, 미래시제 유음동사에서 보면 이렇게 시제 조성어로 엡실론 시그마를 쓰는데, 그래서 엡실론 시그마를 써서 조금 이제 규칙 동사의 시그마를 쓰는 것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 동사에 이렇게 범주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음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장음화 현상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 이런 걸 배웠는데 알파나 엡실론은 에이타로 장음화되고 오미크론은 오메가로 장음화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룰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얼핏 보면은 불규칙적인 변화 같지만은 그러한 불규칙성 속에서도 요 룰에 따라서 완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규칙 동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패턴으로서 약간 불규칙하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규칙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의 현재 시제의 형태가 이조, 아조의 형태로 끝나 있는 거. 또 현재 시의 동사 형태가 아소로 끝나 있는 거. 세 번째는 어근에서 어간을 만들어낼 때 어근에다가 자음 또는 모음을 추가해서 어간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동사의 현재 시의 형태가 이조, 아조 이렇게 끝나 있는 거는 대부분 그 어근의 끝 글자가 치음성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어근의 끝이 치음성 폐쇄형으로 끝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근, 바티드 하면은 어근의 끝에 있는 글자가 치음성 폐쇄형, 델타. 요 세 개가 치음성 폐쇄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음성 폐쇄형으로 어근의 끝 글자가 끝나 있을 때 이제 현재 시제에서 이렇게 델타가 제이타로 바뀌는 이렇게 제이타로 델타가 제이타로 바뀌어서 이드 형태가
is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맙티도가 돼야 되는데 맙티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로 갈 때는 이렇게 규칙 동사의 패턴, 폐쇄음의 끝이 이렇게 시그마를 만나서 푸시로 되는 이런 규칙성을 보이죠. 그러니까 맙티드 요 어근에다가 이제 미래 시제 시제 조성어 시그마를 붙이면은 델타하고 시그마는 이제 시그마가 된다. 델타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그대로 이제 맙티소처럼 이렇게 델타 시그마가 시그마만 남아서 시그마가 되는 이런 규칙성을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서는 델타가 제이타로 바뀌는데 미래 시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규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거죠. 또 끝이 아소로 되어 있는 거, 현재 시제의 동사 형태가 이런 거는 이제 어근의 끝글자가 구개음성 폐쇄음, 여기는 치음성 폐쇄음인데 여기는 구개음성 폐쇄음일 때 만들어진다. 요 구개음성 폐쇄음이죠, 이게. 구개음성 폐쇄음. 요거 흐이는 구개음성 폐쇄음이죠. 구개음성 폐쇄음일 때 요게 흐이가 시그마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에서는 이렇게 흐이가 시그마로 바뀌는데 이제 미래 시제에서 요 어근의 끝글자 요 폐쇄음이 시그마 미래 시제 조성어 시그마가 만나면 요 흐이하고 시그마하면 커시가 되는 거죠. 요것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변한다. 요 흐이가 시그마가 만나서 커시가 되는 것처럼 아주 미래에서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요걸 규칙 동사로 포함했듯이 미래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이렇게 흐이가 시그마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가 이렇게 제이타로 변하는 것처럼 현재 시제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여기서도 현재 시제에서 흐이 시그마 이렇게 변화하듯이 현재 시제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서 어근에다가 자음이나 모음을 추가해서 이제 시제 어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자, 먼저 자음을 추가하는 경우, 발이라는 어근, 요게 이제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 어근에서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는 요 람다, 요 하나로 되어 있는 람다를 두 개로, 그러니까 람다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제를 만들어낼 때, 미래 시제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는 그냥 그대로 어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시제 어간이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어근에다가 모음을 추가해서 시제 어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아르라는 그런 이제 어근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테이크 무엇을 들다, 집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근입니다. 이 어근에서 이제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이오타를 추가했죠. 요 사이에다가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이오타 모음 이오타를 추가해서 현재 시제 어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이 어근 아르를 그대로 갖다가 써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현재 시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미래 시제는 이제 규칙적인데. 자, 어떤 경우에는 자음도 추가하고 모음도 모두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노 하면은 무엇을 알다라는 이제 그런 동사인데 요 어근에다가 요 어근을 가지고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 이 그노라는 요 어근에다가 이렇게 이오타라는 모음도 추가하고 여기 스크라는
자음 두 개도 첨가해서 이제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미래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는 요거를 근호라는 어근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미래 시제 조성어 시그마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오마이를 붙이는 이제 미래 시제 어간을 만들 때는 어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그러나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모음 이오타, 자음, 시그마, 카파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 때가 미래보다 훨씬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5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현재 시제와 미래, 현재와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시제 어간을 이렇게 어근에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재 시제 어간을 만들어낼 때가 제일 불규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미래 시제는 나름대로 규칙적인데 현재 시제는 아주 불규칙하다, 제일 불규칙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패턴으로서 완전한 불규칙한 경우, 그래서 현재 시제 시제어간과 미래 시제 시제어간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서로 다른 어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은 현재 시제의 모습은 레고가 되는데 미래 시제의 모습은 에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시제어간은 이제 레그가 되고 미래 시제 시제어간은 에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레그와 에르는 완전히 서로 다른 어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불규칙하게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이런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어근에서 만들어지는 듯한 그러한 동사들, 이거는 이제 그 강의안을 살펴보면은 그 리스트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시고 어떤 동사들이 이런 완전 불규칙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것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근에서 시제 어간이 생성돼 나올 때, 또 생성된 시제 어간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패턴을 살펴봤습니다.